김현정의 뉴스 쇼.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동대 학생들이요, 포항의 수험생들을 위해 쓴 편지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피해를 입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참 훈훈한데요. 오늘 59만 명의 수험생이 8시 40분부터 시험을 치릅니다. 14살 소녀부터 86세 최고령 수험생까지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꿈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그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을 응원하고요. 특히 포항 지역. 오늘 여진없이 땅이 단단히 잠잠하기를 소망하면서 수능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좀 볼까요? 네, 은폐된 세월호 유해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능일이어서 모든 뉴스가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뼈가 발견됐는데 그 사실을 감췄다는 거죠. 네, 미수습자들의 유해를 찾으려고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이 전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를 찾고도 숨겼다는 겁니다. 사람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게 지난 17일이었다고 하는데요. 17일. 네, 17일. 미수습자 가족이 목포신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이었죠. 그런데 현장 수습본부는 가족들에게는 물론 선체조사위원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1일에야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나흘 철수하고 난 만이었습니다.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 사실을 숨겼던 이가 세월호 현장 수습 부본부장인데 그 사람은 사람뼈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미수습자 가족의 심적 동요가 우려돼서 그랬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네요. 근데 가족들이 철수 결정을 거둬들이고 수색 작업 재개를 요구할까 봐 이렇게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람뼈인지 확실치 않죠, 물론. 그러면 사람뼈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감출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발끈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는 물론 앞으로 수색 작업의 재개 여부에도 아마 관심이 모아질 것 같네요. 유족들 가슴에, 이 미수습자들 가슴에 더 이상 못 박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김관진의 석방, 제동 걸린 적폐 수사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풀려났네요. 어제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속이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구속 11일 만에 석방이 됐죠. 댓글 공작 혐의죠. 네. 사실 사안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그리고 어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을 뿐인데요. 지난 11일에는 그 재판부가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김 전 장관을 넘어서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사에 초점을 맞추려던 검찰의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김 장관 다음이 MB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는 거. 그런가 하면 현 정부의 고위 인사였던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어제. 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였죠. 실제 구속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음주운전 성범죄 고위공직의 배제 기준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확대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게 기존의 5대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고위공직에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5개는 그대로 있고 거기다 음주운전, 성범죄 전력까지 더하는 거예요? 7대 원칙이 된 거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 2번 이상이면 원천 배제, 또 10년 이내 한 번이라도 신분을 허위로 이렇게 속였다, 그런 것이 발각되면은 임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 발표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사후 약방문이다, 물타기다, 이런 비판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엔사는 JSA 귀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정 교수는 환자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북한군 귀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어제 기자회견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북한 병사의 뱃속 기생충 상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인격살인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왜 인격살인이라는 건지 자괴감이 든다.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대단한 화제가 됐는데요. 이국종 교수를 비판한 주인공은 바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죠. 김 의원은 북한군의 뱃속 기생충 상태를 공개하며 이런 환자는 처음 본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이 북한 병사를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본 것이다. 예. 이 교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제가 자주 인터뷰하는 분인데 예. 이렇게까지 화제로 떠오르시는 건 제가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이죠. 전혀 예상도 못했고 또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엿새 전인데 예. 그 이후로 3, 4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최초에 문제 제기할 때는 예. 이국종 교수를 지목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예. 환자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 아주대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 세 가지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국정 교수를 지목해서 인격의 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또 살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탈북 병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목했을 때는 아무도 반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정도 지나서 예. 이제 한 언론에서 제가 이국정 교수를 선제 공격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이국정 교수한테 알려줘서 반응을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태가 이제 저와 이국정 교수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급격히 전개되기 시작했죠. 대결 구도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그러면은 처음에 SNS에 글을 올리셨을 때는 이국종 교수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해보자 이런 의미로 올린 거고 네. 그때는 며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반론 제기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공감하는 반응이 더 우세했습니다. 더 우세했어요? 그 언론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채널 A입니다. 거기에서 좀 대결 구도로 공격한 것처럼 몰아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제 첫 번째 글을 잘 보시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국정 교수를 공격한 거냐. 오히려 옹호하는 글에 가깝다. 그 이국정 교수가 하소연을 했잖아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 예. 예,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예. 국가기관의 어떤 요구나 여론의 압박에 밀려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하도록 왜 몰아넣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이제 의도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글을 쓰신 건지. 그런데 네. 이국종 교수라는 주어는 빠져 있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브리핑을 한 사람이 이국종 교수고 기생충 이야기를 분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국종 교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글쎄 그렇게 한 명의 이국정 교수라는 인격체로 좁혀서 본다면은 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사건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어떤 왜곡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서 모든 걸 공개했다. 예.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 더 이상 못하겠다. 예. 또 첫 번째 기자회견 때도 상당히 그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국정 교수도 마지못해 본인도 의도하지 않아도 어쩔 수밖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구조란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국정 교수의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몰아넣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보도 태도는 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국정 교수에게 대한 공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몰아간 우리 사회의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는 일단 제 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북한 병사의 기생충과 분변, 어떤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은 인격 테러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게 뭐 이국정 교수든 아니든 간에 이게 공개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공개된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다? 그러냐면은 총상으로 인해서 외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그 생명의 위독을 초래하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상해와 무관하게 이전에 그 있었던 환자 몸의 결합 내지는 질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결함이나 질병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심폐소생이 잘 됐다, 수술 이후에 추가 감염이 없었다, 이런 환자의 몸 상태를 브리핑을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한 부분이 이유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어제 이 교수가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생충과 분변을 공개했다. 외과 수술에서는 장문합, 그러니까 봉합하는 거죠. 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생충과 분변이라서 그걸 이제 브리핑 해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 글쎄요. 의사의 어떤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의학적 판단에서는 나름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료했느냐 문제이고 또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어떤 그 몸 상태나 질병 같은 경우가 악화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수술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런 이상으로 그 기생충이 60cm 또 수천 마리 뭐 알과 기생충 이래서 핀셋으로 그걸 집어내고 그러니까 도를 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이루어진 거는 원래 기자회견 내용에도 없었어요. 그럼 이국종 교수가 발표한 것 자체도 좀 문제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더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더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마치 눈으로 생생하게 보듯이 묘사가 됐었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우리 사회에 2만 명이 넘는 탈북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칫 혐오의 감정이 그분들에게 튈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사항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격려를 받고 있는 게 그분들입니다. 탈북민들의 격려 받으세요? 예, 지금 그 처음에 그 뉴스가 나갔을 때 자기들이 불안했는데 일단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추가 보도를 막았고 그래서 본인들은 잘된 일이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사람들이 전달해 왔어요. 지금 탈북민들이 돌아다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마치 몸에 기생충 있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뭐 이런 편견을 느끼신대요? 아니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사실 이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 탈북인들하고 앞으로 식사하기가 꺼름직하다. 그런 말 들으셨대요? 예, 이런 말도 들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환자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상당히 특수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가 지금 목숨을 살리느냐 마느냐, 살아나느냐 마느냐는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시더라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과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옳았겠는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지 못한 것은 수술실에까지 무단으로 들어온 국정원 기무사의 정보 요원들, 그다음에 일일이 공개 여부까지 세세하게
영향을 미친 어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러면서 이제 원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항사한 일 이런 이런 어떤 것과 언론의 보도가 맞물리면서 이미 제 문제 제기와 무관하게 이국종 교수께서는 의료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드리자는 의미지 어떻게 이것이 의료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또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전해줘서 본인을 자극했단 말이죠. 언론이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국종 교수하고는 서로 간에 어떤 오해가 더 크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화라도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공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제 기자회견에 경황이 없으시니까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은 찾아뵙고 허심탄회하게 오해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그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겠다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미 그런 보도들 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전화는 왜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그분 지금 치료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까 전화라도 좀 해서 빨리 풀어보시죠. 전화는 할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상황은 도저히 이런 기자회견의 한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 시점에 전화한 적절치가 않고요. 제가 중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조만간 통화라든지 방문을 타진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입장을 이야기한 지금 오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청취자들 가운데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청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자, 우선 이런 어떤 과도한 정보 공개가 초래한 부분에 대한 우리 누군가의 어떤 책임과 또 유감 표명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도하게 잘못 알려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사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워낙 많은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여서요. 오늘 김종대 의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근데 또 이국종 교수 말씀 듣고 보면은 의료진 입장에서 또 굉장히 화나는 지적일 것 같고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건 맞는 말이더라도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겠는가.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김종대 의원은 그분한테 직접 이걸 항의한 것도 아니고 SNS로 그냥 이런 성찰도 해보자라고 올린 거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긴 하네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싸움에 뛰어들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행간 들어가죠. 혹시 국회의원 한 명이 몇 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지 아세요? 글쎄 꽤 많은 건 아는데 명수 정확히 모르겠네요. 7명입니다. 7명이에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씩 이렇게 하면 총 7명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8급 비서 1명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보좌진 증원 결정한 국회 운영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론 눈치 볼 것 없다. 그때 그 보좌진 늘리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던데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가 보좌진 증원안을 통과시킨 게 엿새 전인 지난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뒤늦게 속기록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게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보좌진 증원에 찬성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버려야 한다. 이참에 4급이 둘이니 상급으로 하나 바꾸고 인턴을 8급, 9급 정규직으로 딱 전환하자. 자, 저는 일단 뒤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빼고요. 그 앞에 어차피 여론, 국민 여론이란 건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야 된다. 이게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도자 의원 발언뿐만 아니고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국회가 너무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다 새벽 6시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지 않느냐. 3D 업종 중 하나인데 너무나 국민 눈치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8급 보좌진 한 명씩 늘리는 거니까 3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세수 67억 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의원 세비를 깎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일사천리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인터넷과 SNS가 발칵 뒤집어졌고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 8급 보좌진 증원 결정. 그러면서 여론 눈치 볼 것 없다. 상당히 당당한 국회의원들 이 뉴스에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죽을 듯이 싸우면서 밥그릇은 잘만 챙긴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국회 모습 보면 정말 답답하죠. 다급한 국정 현안이나 개혁 입법 논의는 뒷전이고 여야로 갈려서 정쟁으로 날 세우는 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 보좌진 증원에는 여야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뭐 세수 67억 뭐 국회의원 눈에는 뭐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67억 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세종시와 4대강 사업으로 정치권의 대립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5급 비서관 증원안을 의결했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으로 굉장히 당시에도 시끄러웠는데요. 5급 비서관 한 명을 늘리는데 190억 원의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시급한 법안은 다 제쳐두고 일사천리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의원실 보좌관이 7명으로 늘어난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군요. 7년이 지났거든요. 18대에서 20대로 국회의원이 2번이나 물갈이 됐지만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일을 잘한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8명 아니라 10명, 15명, 20명 둬도 박수 막 치실 거예요. 그래도 20명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여론 눈치 볼 것 없다. 당당하자. 이 말이 과연 설득력 있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싶어요. 여론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머슴이 뭘 안 닦고 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97년 한보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시 국회 청문회에 나온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맞아요. 머슴이 뭘 한다고. 네. 그러니까 한보그룹의 전문 경영인이 공개했던 비자금 액수와 당신이 공개한 액수가 왜 다르냐 이렇게 국회의원이 따지니까 그 말을 했고요. 머슴이 곳간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인은 내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졸지에 전문 경영인은 머슴으로 전락했고요.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월급쟁이들은 머슴의 마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네. 어차피 여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국민 눈치 보지 말자. 이런 말을 한 국회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이 발언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뭐 포항 지진이 난 직후에 정치인들이 내가 수능 연기했다 공치사하고 대피소 찾아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들의 눈에는 국민은 그냥 머슴이고 표로 보일 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보좌진 한 명 늘리면 반발하겠지만 그래봐야 뭐 어쩔 수 없지. 주인은 우리니까. 이런 사고방식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별 수 있겠어. 며칠 짓다가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세 번째 인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입니다. 똑같아야 한다? 자를 댈 때 고무줄처럼 자를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 안 되겠죠. 8급 보좌진 증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인턴 들어와서 밤낮 없이 일했는데 1년 만에 떠나는 상황 그것도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국정기조에 맞추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률안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만 고무줄 잣대 다르게 들이대는 방법 이것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